안녕하세요. 빅머니 권미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였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상회담, 대북 정책에 있어서 계속 언급했던 것은 힘에 의한 평화였죠. 지난 G7 정상회담 자리에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은 모두에게 털리는 돼지 저금통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들의 흐르는 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철저히 미국 국익을 중심으로 미국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인데요. 보호무역주의뿐 아니라 연초 26만 명의 이민자 퇴출 발표, 그리고 지난해 아시아 태평양 다자간의 자유무역협정인 TPP 탈퇴 선언이 있었고요. 이어서 파리 기후변화협정, 유네스코, 그리고 간밤에는 UN 인권이사회에서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과거 1930년대 대공황을 재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전망인데요. 1930년대 당시 미국에서는 비슷하게 이러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시행했습니다.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평균 59%의 고관세를 매겼었던 정책이었는데요. 당시 결국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또 대공황이 더 심화되고 미국도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미국 내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초록색이 바로 어프로브, 이 지지율을 뜻하는데요. 대선에 당선되었었던 당시 45% 수준까지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북미 정상회담 효과였다고 하는데요. 백악관에는 마크롱 프랑스 총리의 사진 대신에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이 장식되고 있다는 여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석은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포석으로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식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계속하게 된다면 중국을 따돌리기보다는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은 미국이 세계 시장을 잃고 또 전 세계 각국들에게 신뢰를 잃으면서 미국 안에 도태되고 안주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시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세 차례 무역 협상을 진행했었죠. 하지만 이것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상황을 뒤집게 되면서 미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면서 미국에게 불리하게 앞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시각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 G7에서 고관세로 대립각을 세우게 되면서 이 우방 국가들조차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결국에 신뢰 문제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이루어졌었던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 이건 역시도 실행까지 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북한은 중국과의 굳건한 믿음을 확인했는데요. 함께 다음 사진 보시죠.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을 무사히 마치고 서로 간의 신뢰와 발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의 모습입니다. 칭다오 회의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 8개국 정상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이들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국의 구매력 총합은 무려 G7의 구매력 총합을 넘어선다. 이것은 푸틴 대통령이 이 상하이 협력기구의 미래를 강조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무역전쟁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각이 바로 이 중국 내의 거대한 내수 시장이자 구매력입니다. 자, 시장의 지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개 주요 아시아 신흥국가에서 자금 유출 강도를 표현하는 그러한 지표인데요. 미국 금리 인상과 일부 신흥국의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견조한 경제를 지니고 있는 아시아 6개 국가들의 자금 유출이 상당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와 정치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금이 이탈되고 수급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MSCI 신흥지수 편입 여부가 바로
바로 현지 시간 20일 결정될 예정인데요. 해외 펀드들의 셀 코리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하고 있는 MSCI 신흥국 지수, 중국 31%, 한국 15% 비중인데요. 여기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러한 사우디 편입을 가정했을 때 국내 이탈 자금은 무려 58억 달러, 6조 4,300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이 두 가지 큰 변수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에 따른 달러화와 글로벌 경기, 또 국내 수급 앞으로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긴밀해지고 있는 북중러의 움직임, 그에 따른 수혜 종목들, 가스관 등 여러 가지 테마 형성 가능성이 있고요. 중국의 강력해지고 있는 소비력에 따른 관련 소비 종목들의 움직임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성장주와 가치주의 구도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시장에서 관전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한번 흔들린 다음에 오늘장 수요일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의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잘 지켜보셔야 되는, 분위기 감지를 잘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